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면서 세무적인 지식을 이렇게 컨텐츠로 활용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 컨텐츠를 올리고 싶어서 지금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밸런스 텍스 컨설팅의 홍용학 세무사님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밸런스 텍스 컨설팅 대표 홍용학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은 홍 세무사님은 저희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게 한두 번 눈에 익은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웨이크 서핑 타러 갔을 때 홍대점 반성했지? 너희가 어디야? 빠집니다. 나한테가 뭔지 알지? 빠져라? 사실은 되게 친한 선후배 세무사인데 그날 웨이크 서핑 일상이 주식이다 그거 한번 찍으러 가서 그렇게 설정극을 할 정도로 친한 세무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가 워낙 핫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세금의 문제는 차차 말하기로 하고 이 정보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주식 유튜버 분들이나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세무사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 양도소득세의 체계와 개념 그리고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좀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모신 겁니다. 우리 세무사님하고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거는 도대체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낼 거고 누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왜 말이 많은 거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제일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금은 돈을 번 사람이 내는 거죠. 그래서 주식 하시면서 손실 나신 분들은 세금 걱정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현재까지는 번 사람 중에서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분들만 내는 거로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세법에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을 기본으로 했을 때 대주주가 양도세를 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가끔 가다가 슈퍼개미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 주식을 장외로도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장외에서 매도했을 때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나오고, 보통 상장이 안 된 주식들 있잖아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네, 그냥 일반 법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가진 주식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야 돼요, 사실 세금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세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 연말에 처음 생기는 법이 절대 아니고 원래 양도소득세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이익을 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세금을 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을 일단 구분해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거죠.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장외에서 팔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상장 주식을 장 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권 회사를 통해서 네. 양도를 할 때는 여태까지 대주주들만 냈었다. 그러면 이 대주주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대주주인지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최고의 이슈인 거죠. 나도 대주주일까? 네. 대주주는 꿈의 과거였나요? 예전에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한 6, 7년 전까지만 가도 제 기억에 금액 기준도 한 30억 정도였을 거예요. 한 30억, 40억, 50억 정도. 작년 연말까지 한 10억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작년까지도 사실은 이런 청와대 청원이나 이런 게 크게 오진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크게 오는 이유는 이 대주주 조건이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3억으로 낮아지고, 그 3억으로 낮아진 게 내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불처럼 지금 조세 저항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상장 주식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고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뉴스나 이런 데서 보통 나오는 게 3억을 항상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3억. 3억이면 난 대주주야.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정현 세무사님보다 주식 시장은 잘 모르지만 주식 시장이 사실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라는 시장이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OTC라고 네. 뭐 별도의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하는 시장, 이 네 가지 시장으로 저는 나눠지는 네. 걸로 들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시장마다 해당하는 게 비율이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억에 또는 1%의 지분율을 가진 분,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억에 또는 2%의 지분율을 가진 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네네. 지분율 기준 네네. 그리고 금액 기준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금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네네네. 이 3억이라는 거 네네. 자체가 네네. 이제 정확하게 법규로 보면은 네네.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7조. 네, 157조. 157조에 중권 상장 법인의 대주주의 범위라고 네. 정확히 열거가 되어 있는 법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열거된 내용이 정확히 뭐냐면은 2004년도 기준. 네. 지금 3억이 시행된다는 게 네. 내년 4월 1일부터거든요. 2021년 4월 1일. 네. 그럼 4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은 사실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0년 말에 네. 직전 사업연도에 내가 지금 대주주일 경우, 네. 즉 이제 종료일 기준으로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 이상의 내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대주주로 본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논란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면 연말에 음. 3억만 보유하지 않으면은 이제 대주주가 아닌 거죠. 그렇죠. 2억 5천 갖고 있으면.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대주주의 정의에서 논란거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또는 뭐 3억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본다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좀 따져볼 게 있어요. 뭐 네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뭔지 12월 31일 대주주를 판단한다고 해놓고선 근데 또 뭐 4월 1일부터 매도하는 거를 또 적용한다는 말도 있고 혼자만이 아니고 뭐 부모님이 친척 다 계산하는 건지 나 혼자 계산하는 건지 그래서 추석 때 가서 뭐 친척들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삼성전자 갖고 있냐고 이런 것들이 되게 SNS에 많이 떠돌았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건 어쨌든 아까 말씀을 벌써 하셨지만 내년 4월 1일부터 3억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 내년 4월의 직전 사업연도 말은 올해 2020년 네. 12월 말이 될 것이고 달력을 아까 찾아보니까 12월 30일 기준이겠네요. 네. 왜냐하면 12월 31일은 이제 납회일이니까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하루를 빼면 12월 30날 내가 주식을 3억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걸 네. 판단을 하는 거고 아예 12월 30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업연도 말이라고 하는 건 사업연도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업연도의 개념은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날이죠. 연말에 됐을 때 그 해의 실적을 재무제표로서 탄생시켜서 다음 연도에 이제 공시를 하잖아요. 법인도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장부를 작성하듯이 똑같이 1년치의 장부를 정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날 마감일이 직전 사업 연도가 되는 것이죠. 거의 99%의 회사들은 네. 1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죠. 다트 사이트에서 삼성전자를 보건 현대차를 보건 손익계산서를 클릭을 딱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손익계산서 바로 아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런 법인을 우리는 12월 결산법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정말 99%의 기업들은 12월 결산법인이고 음. 뭐 예외적으로 뭐 6월, 9월, 뭐 3월 이런 법인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지금 복잡하니까 일단 네네네. 대다수 해당되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말은 결국은 12월 말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납회일 하루를 빼면 12월 30날 그날 내가 얼마의 주식을 갖고 있냐의 문제인 거죠. 네네네. 주식 투자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부부 합산가세 뭐 이런 게 있다가 막 그 뭐 헌법소원에서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된 거라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왜냐면 세금은 과세표준을 잡을 때 1인당으로 잡아야 되는데 대주주의 기준을 할 때 나 혼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 좀 넓어진 거죠? 이게 전문적으로 너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대 주주냐 최대 주주 아니냐에 따라서 최대 범위가- 주주 아닌 걸로 얘기를 해주시죠. 이 방송을 유튜브 보는 분 중에 최대 주주분이 볼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소시민으로서 네네, 기준을 네네. 한다면은 이게 좀비속. 음, 그러니까 부모님 음, 그리고 이제 내 조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배우자 지금 현재 범위가 확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SNS에서 돌아다녔던 게 맞네요. 추석 때 가서 아버님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머님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까? 왜? 다 합산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너무 가혹한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고 네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00조이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종목이고 네네. 아버님이 삼성전자 1억 갖고 있고 네. 어머님이 삼성전자 1억 갖고 있고 음. 또 내가 삼성전자 1억 갖고 있으면 3명이 3억이 넘으니까 음. 대주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네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분이 지금 양보를 하려는 부분이 세대 합산은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하는 거로는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건 이제. 너무나 고려를 해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주식 투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1인당 뭐 삼성전자 5천만 원 1억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조부 조모까지 가니까 만약에 요즘 100세 시대인데 할머니가 1억, 할아버지가 1억, 아빠가 1억, 엄마가 1억, 내가 1억 벌써 5억을 갖고 있는데 그럼 뭐 삼성전자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이 기사는 사실 연말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변동 네. 가능성이 있죠. 경제부총리가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음. 제외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상장 종목이냐 비상장 종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했는데 네.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양도세 가세. 근데 이제 상장 주식이 거래소하고 코스닥만 알고 있는데 네네. 코넥스하고 KUTC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상장 주식에 포함되나요? 코넥스는 세법에 사실은 상장 주식으로 포함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정윤 회장한테 묻고 싶은 게 코넥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실은 네. 이제 코넥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사실 거래소에 직접 진입하지 못하는 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상장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에 상장되는 조건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이전에 임시로 상장되는 곳을 우리가 코넥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도 실제로 HTS에서 거래가 됩니다. 상장 시장의 범위까지도 알았는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씀하면서 했던 금액 기준이 있고 지분율 기준이 있어요. 네네. 그걸 구분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제가 가진 보유 주식이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이 넘지 않으면 이제 그때 이제 대주주가 아닌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지분율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지분율. 그러니까 지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1%, 1%죠. 네네. 코스닥은 2%고요. 그럼 코스피가 좀 더 엄격하네요. 이 코스피 거래소의 종목들이 사실 시가총액이 더 큰 우량주들이 많잖아요.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1% 되는 걸 코스닥으로는 한 2% 정도로 해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에서 1,000억짜리 기업을 1% 갖고 있으면 10억 정도가 되는 거고 코스닥에 500억 정도짜리 2% 갖고 있으면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코스닥의 시가총액보다 거래소가 거의 두세 배 크기 때문에 1%, 2%로 정한 것 같네요. 근데 지분율도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지분율은 지분율을 충족했을 때부터 무조건 대주주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 기준만 다들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분율에 해당돼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대주주가 대상이 됐는데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를 마시시는 이제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거를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분율 기준으로 뭐 세금을 많이 내봤을 거 아니에요. 당장 제가 5% 지분 공시도 했었고 그것도 당연히 대주주로서 세금을 5%는 당연히 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3억 기준이잖아요. 금액 기준으로는. 그런데 지분율 기준은 1%랑 2%잖아요. 그러면 거래소에 만약에 300억짜리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게 1%면은 3억. 3억 정도 내가 하니까 지금 연말에 그 3억 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연초가 돼서 나는 이제 3억 갖고 있어도 돼. 근데 삼성전자를 3억 갖고 있는 건 되지만 300억짜리를 3억 갖고 있으면 1%가 넘어서 연중에도 바로 지분율 기준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자기 투자 금액이 한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지분율 기준을 좀 착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추징이 나올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실무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금액 기준으로는 연말, 그런데 지분율 기준은 1년 내내기 때문에 나 연말에 이거 3억 피했으니까 괜찮아. 뭐 기준에는 뭘 해도 상관없어? 저는 상관없지 않고요. 지분율 기준이 있다는 거. 지분율은 거래소는 1%, 코스닥은 2%입니다. 그럼 얼마를 내는 거니? 그럼 만약에 내가 3억 기준이 넘어서 대주주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세금을 내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내년 4월 5일 날 팔았는데 1억을 벌었습니다. 1억 벌면 세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이게 사실은 누진세라는 개념을 네네. 좀 생각을 하셔야 네네네. 되는데 보통 이익이 나면은 세금을 내듯이 네네네. 기준이 내가 파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익이 일단 낮다는 걸 가정으로 했을 때 1억의 이익이 낮다면. 네. 그래서 1억의 이익이 낮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3억을 기준으로 해요. 이 세율이. 그래서 3억으로 밑으로 내려간 이익과 3억을 넘었을 때 이익. 이 부분이 이제 세율이 틀려지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3억 이하는 20%, 20%. 그리고 3억을 초과했을 때는 25%. 보시는 분이 헷갈릴 게 있어. 뭐냐면 아까 실컷 대주주 기준으로 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또 3억이 나오니까 이 두 개의 3억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까지 말했던 3억은 연말에 내가 3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3억을 안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아닌 거고, 지금 3억은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나 3억 이상 갖고 있어서 대주주였는데 이익이 얼마 났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낼 때 이익이 3억 이하로 났으면 세율은 20%, 그리고 이익이 3억 이상으로 났으면 세율은 25%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올해 2020년 연말 기준으로 난 대주주야. 5억 대주주라고 해봐요. 그럼 5억 대주주니까 3억 넘긴 거니까 내년 4월부터잖아요. 네네. 그럼 내년 4월 1일 날 만약에 그분이 팔았는데 5억 갖고 있는 거 전량 매도했는데 1억이 이익이 났어. 그러면 그분은 세금 얼마 내는 건가요? 일단 부럽네요. 세금 내고 싶다. 네, 이익 냈으니까 일단 부럽지만 네. 또 낸 돈에서 세금 내는 걸 우리는 또 많이 속상해 하는 거니까. 얼마 내는 거죠, 1억에서? 22%. 아까 20%라 그랬잖아요. 이제 지방세도 내야죠. 구청에다 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이자를 14%라고 생각하지만 15.4%라고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에는 주민세 10%가 붙으니까. 네, 지방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지방세 10%가 붙기 때문에 22%면 아까 말한 25%는 27.2%가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연말에 대주주라서 내년 4월에 팔았는데 5억이 이익이 났다. 5억. 네. 놀랍네요. 5억. 지방세 빼도 25%니까 1억 2,500이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5억의 이익이면은 이게 아까 제가 노진세율이라는 게 개념이 어떻게 누진세율? 보면 네네. 근데 3억까지 20%고 그렇죠. 2억에는 이제 25%가 그렇죠.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2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뭐 양도소득세율이나 종합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이나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는 세금들은 다 그렇죠. 세율 적용이. 부동산도 똑같죠. 네, 똑같죠. 어쨌든 대주주가 됐어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일 이후에 1억이 남았습니다. 이익이. 네. 그래서 세금을 그럼 2,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뭐 팔자마자 그날 세무서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여쭤봤냐면 세금이라는 게
뭐 우리 세무사들은 정확히 알지만 내야 될 때 또는 신고해야 될 때 안 하면 나중에 뭐 더 내라고 집에 날라오고 막 뭐 원래 1,000만 원 내야 될 게 막 1,500만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거보다는 세무사 역할이 뭐 정부처럼 FM대로만 어떤 신고하세요, 세금 내세요 이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절세 팁을 제가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요. 대주주 3억이라는 게 시행되는 게 내년 4월 1일이에요. 근데 내년 4월 1일에 시행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4월 1일 전에 혹시나 내가 대주주가 됐을 때 양도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잖아요. 법이 4월 1일 날 시행되는 기준이 3억. 근데 그 전에는 10억이잖아요. 법 시행되기 전에만 팔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10억에서 3억 사이를 가지신 분은 대주주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일부러 오늘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쉬운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외를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2020년 12월 30일 날 금액 기준으로 내가 만약 10억을 갖고 있었어. 네. 이거는 내년 1월 1일 뭐 2월에 팔아도 이익이 나면 무조건 양도세 대상이죠. 네. 그리고 만약에 10억 미만이었다면 뭐 9억을 갖고 있었건 8억을 갖고 있었건 3억을 갖고 있었건 10억에서 3억 사이에 있었다면 연말 기준으로 3억 이상 대주주 요건엔 충족이 됐지만 10억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내는 건 내년 4월 1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말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5억, 7억, 요 3억에서 10억 사이의 구간은 대주주라고 넘어가서 아이씨 큰일 났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내년 1일부터 무조건 뭐 이익 나면 세금 내는 거고 그 아래 분들은 그래도 좀 구제가 그 유보 기간이 3월 말까지 3달은 더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또 생각 안 하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변경 가능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주주 기준은 무조건 올해 12월 30일이니까 정부에서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30일 전에 하는 게 그래도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12월 30일 전에 나 대주주 피하고 싶어 해서 막 양도하고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다들 지금 3억만 기억하시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번 연말은 10억과 3억이 혼재된 기간이에요. 대주주가 10억도 있고 그리고 3억도 있는. 근데 이제 올해는 두 가지가 겹쳐져서 하나는 10억 투자한 분은 많지 않지만 3억 투자한 분은 많다니까요. 특히 삼성전자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 3억 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원래 있었던 10억 올해 새로 연말 기준으로 3억 이 두 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10억 이상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10억부터 3억 사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 그리고 3억 미만은 내년에 대주주 아닌 거죠. 아까 그거 한번 여쭤봤는데 세금은 1년에 몇 번 이게 내면 되죠? 원래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뭐 원천징수 이런 거 말고 확정 신고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하잖아요. 네네. 이 주식 양도소득세도 그러면 1년치를 합해서 그 다음에 5월에 하면 되나요? 사실은 이게 주식은 이제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6개월이 끝나고 다음 달 2달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권사 통해서라도 대리로 맡겨서 신고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증권사 뭐 여기저기서 좀 약간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주주 일이 걸리면 전화도 오고 하는데 아마 앞으로는 만약에 3억으로 내려간다면 네네. 증권사에서 그런 무료 서비스는 절대 안 해주지 않을까. 뭐 증권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의 세무사님들한테든 아니면 우리 홍호각 세무사님한테든 이렇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주식은 결제일이 D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내 거래일이 결제일은 아니에요. 내가 월요일 날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 1,000만 원어치 주인이 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거든요. 왜냐면 월요일 날 사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수요일 날 딱 그 금액만큼 나가고
주식 수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 대주주 기준에 맞춰 보면 결국은 그 금액이 나오려면 주식 수 곱하기 주가잖아요. 종가 기준의 주가. 그럼 종가 기준의 주가는 당연히 12월 30일이겠죠. 우리나라의 그 증권 시스템이 되게 조금 선진국보다 낙후돼서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도를 누르거나 매수를 했을 때 그날 바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증권사에서 그거를 이틀치를 돈을 보유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이틀의 시간을 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뭐 몇 천억 몇 조가 되면은 그거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그 플러스 2라는 단어가 이제 결제와 이제 제가 돈 받는 날짜가 이제 이틀치가 연장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근데 세법에서는 또 결제일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8일 날 기준으로 제가 매도를 했을 때도 이틀 뒤인 30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내 주식의 이제 가격을 평가하라. 이렇게 세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틀치를 항상 더해가지고 판단을 해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종목을 3억을 갖고 있다. 네네. 그러면 뭐 주가가 계속 일정하다면 지금 12월 30일 날 나는 대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3억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 중에 그러면 마지막 날 팔면 되지 뭐.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아니고 30일 날 내가 주식이 없어지려면 그 이틀 전인 28일 날까지 팔아야 되고요. 28일이 넘어간 29일 날 또는 30일 날 팔면 결제가 그 다음에 2021년에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더 예민하게 막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한 4억 갖고 있어. 한 4억 갖고 있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럼 28일까지 28일까지 3억만 딱 맞추면 되잖아 해갖고 2억 9천만 원을 맞춰 놓는 거죠. 28일 날. 그리고 이제 나는 피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식수는 결정이 됐지만 주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주가는 30일 날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억을 조금만 피하면 안 되고 많이 피해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1세대 1주택 보유자분들이 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잘못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은 세금 내는 경우 진짜 많이 보셨죠. 네네. 진짜 우리 세무사들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뭐 저도 하루 차이로 그 부동산 양도세 내시는 분 많이 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세금이라는 건 세금의 계산 구조를 좀 정확히 알아도 절세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좀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 계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자기 얼마를 벌었는지를. 근데 이익이 나려면은 사실은 보통 부동산 같은 거로 비교하면 되게 쉽게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제가 5억을 주고 사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서 운이 좋아서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제 이익은 5억이 났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똑같은 개념으로 주식을 3억에 샀을 때 그게 가격이 올라서 10억에 팔았으면은 이제 7억의 이익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7억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취득 원가를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취득 원가. 네네.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근데 보통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살 때 바로 하루에 3억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1,000만 원 샀다가 뭐 다음 날 또 뭐 1,000만 원 사고 뭐 한 달 뒤에 1,000만 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집이라는 표현을 전문용어로 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얼마를 기준으로 내가 샀는지 계산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거로 이제 하라고 법에 써 있어요. 사고 팔고를 뭐 계속 했다면. 네네네네. 그래서 그 과거에 샀던 주식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계산한 기준이 이제 과거에 내가 얼마부터 얼마에 샀는지를 사실은 HTS를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먼저 산 주식부터 이제 취득 원가로 해서 이제 원가를 채워 나가는 얘기죠. 그 주식 수를. 그래서 100주 팔았으면 100주를 채워야 되는데 100주의 단가는 과거를 기준으로 먼저 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 이익이 계산되면은 사실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게 세금의 끝이거든요. 이 주식 대주주 포함돼서 세금 낼 때도 25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그리고 뭐 증권사 수수료도 사실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증권거래세가 비용 처리되는 건 굉장히 다행인 게 아마 매매가 잦으신 분들은 증권거래세 금액도 꽤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사실은 직접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매매 빈도가 많으면 그러니까 한 종목이 내가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한 번에 3억을 사도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씩 30번을 샀는데 그 매수만 계속 한 게 절대 아니에요. 2천만 원 샀다가 1,000만 원 팔았다가 2천만 원 샀다가 1,000만 원 팔았다가 이렇게 만약에 1년 동안 했다면 연말 기준으로 3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매수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단가 계산이 진짜 힘들어지고요. 아마도 HTS를 직접 뽑아도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은 이만큼이 될 수가 있어서 대행을 그래서 맡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연말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적인 네. 우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하는 법적인 내용으로는 이 정도는 이제 충분한 것 같고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중간에 나갔을 수도 있어. 폐지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꾸 그걸 자세히 설명하냐. 근데 저희는 사실은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법들을 적용시켜서 세금 내는 걸 저희는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안 내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팩트를 아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있던 세금이에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다만 그 금액 기준이 50억, 40억, 30억, 20억, 10억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 와중에도 저는 피부로 알죠. 계속 거기 걸리니까.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 싶었는데 지금 올해 3억은 특히나 올해는 이 대상자가 너무 많을 거예요. 코로나 바닥 찍고 지금 반등한 장이었기 때문에 뭐 2억 들어왔는데 3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정부가 밉겠죠. 아니, 한 5년 전에 한 10억 까먹었어요. 5년 전에 10억 까먹었다고 국가에서 무슨 야 너 손실 났으니까 뭐 다른 세금 내지 마 이렇게 공제 안 해줬을 거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세법 외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이 이 법을 만드신 분이 주식을 안 해본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뭐 양도세는 더 강화하고 이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기반인 사회인데 보통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단타를 하라든지 뭐 이런 걸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이에요. 사실은 증권거래소가 0.3%였단 말이에요. 정부 계획에 따르면 뭐 2023년까지 0.15로 내려갈 건데 그러면 증권거래소는 반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한 1억 하는데 증권거래소 한 1,000만 원 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매매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증권거래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하기엔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연말 기준의 3억, 5억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고팔고를 했다기보단 그냥 나 한 종목 우량주 사서 중장기 투자할래라고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분들한테는 지금 벽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야, 너 그거 대주주 되기 싫으면 12월 28일까지 네 거 다 팔어.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 거라는 본질에 좀 어폐가 있는 정책이고요. 정부가 그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뭐 세수 확보 목적이 크겠죠. 근데 세수 확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왜? 연말에 다 피할 사람도 피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올라가야지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악화되는데 주가를 올려갖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재료는 주가를 다운시키는 재료란 말이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재료 분석을 하잖아요. 이 주식 양도소득세 3억으로 되는 건 굉장히 지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한 12월 또는 11월 중순부터는 이거 피하려고 파는 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니까 세수 확보도 안 되고 대주주도 다 피하고 이거를 무슨 3억까지 낮추는 게 실익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나 낮은 금액은
이 실효성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제 판단 맞네요. 요거 만드신 분은 주식 안 해봤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여기로 마무리하고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뭐 한 2, 3분 정도로만 딱 말씀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 이건 이름부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건 원래 법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원래 있었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장 양도도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법이야. 다만 대주주 조건을 너무 낮추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 금융투자소득, 개인투자 금융소득에는 이런 법은 없잖아요.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를? 이거 2023년부터 이제 네. 시행인데 네. 이제 대주주 상관없이 상관없이잖아요. 그냥 벌었으면 다 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종합소득세 전 국민이 내듯이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사람 금융투자소득 내. 네. 여태까지 없던 법. 저는 이게 만약에 되면 2023년 이거는 지금 거보다 훨씬 조세 조항이 10배는 될 거여서 10배.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해외 주식, 해외 펀드가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원래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이익이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게 해줬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5천으로. 다시 5천으로 5천까지는 이익이 나도 이제 연기준으로 네.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신 분만 세금 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2023년도에 대주주랑 상관없이 주식 양도차익 모두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아직 2년 이상 남았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올해 연말에 내가 3억 이상 대주주가 돼서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사실은 뭐 3억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숫자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혹시나 대주주 해당되더라도 그 1월에서 3월 사이에서 절세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청와대 청원도 사실 많이 올라온 걸 저도 봤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정부에서 어떻게 관철될지는 좀 지켜보는 모양새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 제 업을 떠나서 지금까지 밸런스 텍스 컨설팅 홍학 대표 세무사님과 그리고 저 이정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다 누르셨나요? 오늘 동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